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할 수익으로 치워낸다. 주말이죠? 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죠? 진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리플 빅뱅 원고 이제 출판사 직접 가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하나의 지도가 나오면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여져 있죠. 이 빨간색은 리플은 증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누르는 입장이고요. 파란색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한눈에 보이시죠? 파란색 포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요. 아직까지 그 바이든 행정부 산하에 있는 SEC에서 리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완전하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리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완전히 파란색으로 물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는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 한 장의 사진으로도 역시나 비트코인보다는 리플의 트랜잭션이 현저하게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그 스위프트 1.0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그 생태계 유틸리티에는 비트코인이 아닌 XRP가 활용될 것이라는 부분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꽤 안 좋았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번에 다시 한번 170개 정도, 정확히는 16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 하나의 기업이 됐죠. 그 뒷배로는 블랙록, 피델리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그 금융 마피아들, 연준을 이루고 있는 사립은행의 집합체, 빅4 자산 운용사들이 질비하게 끼어들어가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그들은 이제 8월 1일 기준 2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국가 단위로 약 20만 개 초반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2만 개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구나. 국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국가 순위를 봤을 때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을 달려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영국이라든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또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그 밑으로는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인디아까지 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역시나 이 틈을 타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매집하고 있구나. 우리는 고래의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따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제이 클레이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지만 리플을 직접적으로 기소한 사람은 이 게리 겐슬러가 아닌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금융 발전 요소다. 스테이블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나 태세의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과거 제이 클레이튼의 스탠스를 복귀해 볼까요? 2020년도 12월에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리플을 실제로 기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기사를 다시 한번 보더라도 2020년 12월 달에 리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로 그 제이 클레이튼이 리플을 누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 위에는 미국의 정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저승사자 역할을 맡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3년 반 정도의 임기를 마치고 게리 겐슬러가 앉게 됐습니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게리 겐슬러의 임기도 4년 가까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게리 겐슬러, 그 위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태세 전환을 하면서 게리 겐슬러의 임기 또한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은 SEC 위원장에서 내려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효율성을 인정해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했었단 말이에요. 암호화폐 저승사자였던 이 제이 클레이튼이 왜 SEC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옹호자로 돌변했을까요? 즉, 이 SEC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세력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위한 연기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 가상자산, 이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까지 뱉었었죠. 한 번 더 나가서 본인이 기소한 리플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리플의 지지 의견까지 전달했던 이력, 정말로 이 사람이 리플을 기소한 게 맞을까요? 그 위에 세력들이 리플을 일부러 누르면서 4년 가까이 소송을 끌어왔다라는 것, 이 안에 무언가 엄청난 리플 이펙트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고요. 깊숙이 파고들이면서 어떻게 달러의 역사 그리고 브릭스의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과 연결성을 가져가는지 면밀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전 SEC 위원장은 굉장히 모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제이 클레이튼을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본인이 리플을 기소해놓고 몇 년이 지나자 블록체인 옹호자로 돌변하질 않나, 리플의 지지 의견을 전달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빨간색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 규제의 명확성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천천히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55%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43%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쵸? 해리스의 무서운 상승세가 보인다라는 기사가 뿜어져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우위에 있긴 하지만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도널드 트럼프 쪽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들은 역시나 카말라 해리스 쪽에도 로비를 통해서 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준비를 병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팩트를 반드시 인지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란으로 이 업홀드의 전 CEO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네요. 이제 슬슬 이 카말라 해리스 역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를 뿌려대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란으로 이미 업홀드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굉장히 친화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전통 금융, 그 트레드파이와 XRP 레저의 생태계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가치의 이동의 시대, 스위프트 2.0의 망은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내년 11월,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타임라인을 가져가면서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역시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만 매집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역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네요. 이 블랙록의 공식 현물 ETF 잘 아시죠? 이 IBITC에서 약 3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블랙록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정확히는 34만 2,977개를 보유하면서 미국의 1등 거래소이자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안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그들은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의 18만 9천 개 정도를 모아오면서 여기도 역시 커스터디안은 코인베이스였죠. 그레이스케일과의 그 손바꿈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고 시기의 저울질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하나의 문서가 좀 보이고 있고요. 리플과 XRP가 여러 가지로 좀 태그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최근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경 간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한 법안을 통과하겠다.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기사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문서를 정확히 해석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좀 쳐놨거든요. 그 리플의 결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ODL 시스템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기초로서 고려될 수 있다라는 이 결론을 내고 있었다. 과거부터 뱅크 오브 러시아는 리플사의 주문형 유동성 그 결제 플랫폼을 국경 간 결제의 원 솔루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스테이블 코인 CBDC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에서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된 새로운 메시징 표준 ISO 2002 뱅크 오브 러시아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국경 간 결제에서 XRP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가치의 이동에 대한 절차가 개발될 수 있다라는 포텐셜을 이미 러시아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 결제 합법화를 예정 짓고 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암호화폐가 쓰이게 될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암호화폐 합법화를 추진하는 러시아라고 하면서 국경 간 결제의 리플에 대한 솔루션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채굴에 대한 입법화 또한 검토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국가 단위로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의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 시장에 대한 가격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그들은 호재거리를 던지고 있네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과 오픈 이든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토큰화된 미국 단기 고체 트레저리 B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그 팩트 사항을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릴리즈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의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XRP 레저 위에서 미국 재무부의 그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 단기 국채를 도입하고 있는지, RWA의 시대가 XRP 레저와 이더리움 메인넷과 함께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리플사가 과거부터 블랙록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시크릿타이즈에 코인베이스와 함께 초기부터 투자를 했는지, 그들의 자금의 연결줄로부터 우리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고 차티스트는 지금까지 XRP를 오랫동안 무시했지만 이제는 XRP의 차트가 매우 흥미롭고 볼린저 밴드라든지 삼각 수렴의 패턴이 끝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 로켓의 발사 시점이 다가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2017년에 600배 이상 급등했던 것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된다면 37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은 좀 참고만 해주시고요. 리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025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연준에서 채택하는 3월달, 스위프트에서 그 메시징 표준이 모두 공존하는 11월달까지 우리는 반드시 가치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코인 XRP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공부를 통해 가치 투자를 하시고요. 분할 매수죠. DCA를 통해 수량에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투자의 구루로 남으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억만장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 허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 금일도 긍정적인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